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를 상대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호 골을 터뜨린 이후 많은 분들이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리머니를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최근 토트넘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미소, 웃음을 잃은 모습으로 우려를 낳았던 손흥민 선수, 직접 자신이 어떤 심경으로 경기를 했는지 밝혔습니다. 팀의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내고도 찰칵 세리머니를 패싱하고 또 경기 후 여러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토트넘의 내부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멋진 파넨카로 성공시켰던 페널티킥의 준비 과정에 있었던 비화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진면목을 보여준 본머스와의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 방송사 3곳과 가진 인터뷰의 전체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널티킥 획득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본머스 골키퍼 케파를 유인하고 끌어들여서 정밀한 볼터치로 공을 빼내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 당연히 직접 얻어내기도 했고 팀의 전담 키커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모두를 놀라게 했던 장면은 페널티킥 스팟에 솔란키가 공을 쥐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본머스에서 뛰었던 솔란키인 만큼 또 최근 부상에서 돌아와서 득점 감각 회복이 필요한 만큼 손흥민 선수가 양보를 한 것인가 굉장히 의아한 순간이었고, 실제로 페널티킥을 차려고 하는 솔란키를 향해서 본머스의 테일러 애덤스가 손을 잡아 끌고 신경전을 벌이며 킥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모습까지 보이자 정말 솔란키가 차는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던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다행히도 이 공은 손흥민 선수가 솔란키에게 넘겨줬고 다시 건네받는 과정이 있었던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팬들이 찍은 직캠을 통해 소개된 장면은 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획득했을 때 먼저 달려와서 축하해주고 고마워한 선수가 솔란키였어요.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던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 템포와 흐름을 완전히 바꿨었죠. 솔란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툭툭 두드려주면서 고맙다, 잘해줬다 라고 흥민이 형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멈춰 세운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멈춰 세우더니 공을 건네주면서 Keep the ball이라는 입모양으로 이 공 갖고 있어, 공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자 솔란키가 공을 들고 서서히 손흥민 선수와는 먼 쪽으로 걸어갑니다. 정말 치열했던 상황이었고 긴장감이 넘쳤었고 경기가 과열되고 있었죠. 게다가 쉽게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본머스 입장에서는 2대2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 페널티킥이 무효다, 아니다라고 항의한 것은 물론이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키커의 마음을 흔들고 키커를 불안하게 만들고 키커의 집중력을 흔들어 놓기 위해 신경전을 가할 태세였습니다. 그런 것을 직감한 손흥민 선수가 솔란키에게, 특히 본머스 출신인 솔란키가 이 킥을 찰 거라고 믿도록 공을 건네면서 속임수, 페이크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을 건네주고 본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신의 축구화를 다듬고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 주심을 향해서 케파 골키퍼 그리고 본머스의 주장인 쿡 선수가 다가가 판정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심은 VAR 주심의 판단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애덤스를 향해 솔란키가 다가와서 미는 모습도 포착이 돼요. 그 과정 속에 애덤스도 같이 신경전을 벌이고 이미 페널티킥이 인정된 상황 속에 주심은 선수들을 따로 떼어놓게 되죠. 그리고 정말 킥을 차야 하는 순간이 되자 솔란키가 그제 와서야 페널티 스팟으로 다가온 손흥민 선수에게 정중하게 공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손흥민 선수는 차분하게 생각도 정리하고 숨도 고르고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상황 전체를 손흥민 선수가 그렸던 것이고 자신이 여유있게 편안하게 찰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걱정되고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어요. 물론 이미 유로파리그에서 성공했던 장면도 있고 누구나 페널티킥이 불운하게 실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 상황이 정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골키퍼가 움직인 것을 끝까지 포착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툭 차넣는 탄행카킥, 상대 골키퍼는 물론 상대팀 선수들의 사기를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절묘한 페널티킥 기술을 통해서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골 이후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영국 공영방송 BBC 매치 오브 더 기자의 리포터가 질문하는데요. 인터뷰에 임한 손흥민 선수는 이 페널티킥 유도 상황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도 슈팅각이 없었으니까 애초에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 작정하고 달려든 거 아니냐, 달려든 것일 것이다, 이런 평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달려 들어갈 때 처음부터 페널티킥을 노리려 했던 건 아닙니다. 애초에 컷백이든 슈팅이든 직접 득점 장면을 만들기 위해 달려든 것인데 골키퍼가 빠르게 달려나오는 것을 봤고 50대 50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서 공을 빼내려고 했을 때 슈팅 각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가 달려드는 것을 유발했던 것은 그 이후, 그 직전 상황에서의 판단이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어찌됐거나 자신이 다이빙을 한 게 아니라 명백한 페널티킥 판정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토트넘 구단 방송인 스퍼스 플레이의 진행자들과도 경기 끝나고 나서 그라운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본인의 페널티킥 성공에 대해 훈련이 끝나면 항상 팀 훈련 마치고 나서 따로 개인적으로 페널티킥 연습을 해왔다고 했어요. 특히 울브스와의 경기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후에는 계속 기다려왔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침착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확하게 차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기 위해 솔란키에게 공을 건네주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파넨카에 대해서는 제 선택을 믿었다며 굉장히 전념했고 몰두했기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고요. 결국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팀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페널티킥을 성공한 이후 기뻤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웃지도 않았고 특히나 자신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2대2가 된 상황,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때의 시간이 84분이었으니까 정규 시간 기준으로는 6분, 추가 시간까지 포함했을 때 최대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3대2로 뒤집기 위해서 빨리 경기를 재개하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그런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꼭 카메라가 자신을 메인으로 잡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중석을 향해서라도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마치 손흥민 선수가 웜업 때라든지 경기를 시작하고 입장하기 위해서 오른발부터 들어간 것처럼 2020년에 본인이 찰칵 세리머니를 시작한 이후로는 골을 넣을 때마다 빼먹지 않고 이 세리머니를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이 찰칵 세리머니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저장, 이 순간, 이 장면, 이 골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이 경기, 이 상황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담고 싶지 않은, 저장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공을 들고 뛰어 들어갈 때 표정도 여전히 굳어 있었고 들어가면서 물론 본인이 공을 넘겨주면서 이 페널티킥 상황에 신경전을 대신해줬던 솔란키와 먼저 하이파이브를 하고 함께 교체로 들어갔고 또 교체 아웃되거나 교체 투입을 준비할 때 누구보다 많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케인이 떠난 이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깊게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파트너가 메디슨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서로 경기에 대한 이해력과 축구 지능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 그런 메디슨과 양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서로 좀 격려하고 서로 경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또 의지를 주장과 부주장으로서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본인의 애착 인형으로 불렸던 귀여운 동생 사르 또한 결정적인 원더골로 추격골을 만들어줬고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어요. 그 전에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됐는데 그 사르와 또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공을 갖고 오면서 사르에게 넘겨주고 세레모니를 하고 사르에게 빨리 공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찌 보면은 손라인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또 아끼는 선수가 사르였던 것이죠. 이렇게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전반전이 종료됐을 때 끌려가는 상황 또 두 번째 골을 허용했을 때 엄청난 야유가 토트넘 팬들에게서 나왔는데 그 야유는 상대팀인 본머스가 아니라 경기를 치르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거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바꿔낸 이 동점골, 야유를 환호로 바꾼 이후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향해 환호해주는 홈팬들, 토트넘 팬들을 향해 크게 포효하면서 힘내자, 가자, 뒤집자, 우리에게 힘을 달라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다른 중요한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 찰칵 세레모니를 하는데 후반전 재개를 위해 다시 센터 서클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찰칵 세리머니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것처럼 3대2 역전을 이루지 못한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홈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여전히 좀 어두웠는데요. 또 다른 부주장 로메로와 이야기를 나눈 모습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메디슨과의 대화라든지 로메로와의 대화, 특히 올 여름에 나란히 팀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의 대화는 분명 지금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토트넘 팬들은 2대2 무승부 0대2로 끌려가면서 실제로 3대0, 4대0까지도 참패를 당할 수 있었던 경기를 끝내 무승부로 따라오는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4년간 16명의 감독이 바뀌었고 우승컵은 하나뿐이었다. Time for change. 바뀔 때다. 레비 회장 물러나라는 항의 현수막이 크게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레비 회장과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토 반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를 마친 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7호 골 그리고 승점 1점을 얻어낸 활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또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We have to do better. 우리 더 잘해야 된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선수들과 그리고 팀 내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본머스가 정말 좋은 팀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플레이가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다. 결과도 내용도 만족할 수가 없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지금 이 경기력 납득이 안 된다고 굉장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말하기 어렵지만 특히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패배했었던 목요일 경기는 모두에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머스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뛰자고 벤치에서 지켜본 그 전반전이죠. 엉성했습니다. 슬로피했습니다. 행오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숙취라는 표현인데 이게 꼭 술을 먹고 난 숙취를 떠나서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한 잔여, 이어지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유로파리그 경기의 영향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본머스와의 경기는 우리가 자신감을 잃은 채 치른 그런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일을 하고 그럴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전반전에 보였다. 이 경기 간신히 따라잡아서 무승부라는 결과를 냈는데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 16강 2차전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집중이 안 된다, 실수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정신적인 자세를 선수들에게 촉구한 겁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모든 선수들 누구나 어떤 팀이나 실력이 뛰어나지만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 자신감이라고 했거든요. 엄청난 차이를 자신감이 만들어낸다면서 알크마르와의 경기 패배 이후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분명 최근의 결과와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침착하게 쉬운 일 간단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까지 단지 비판하고 지적하고 탓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 함께 어떻게 나아갈지 리더로서의 메시지도 남긴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리더십이 없다, 주장답지 못하다, 주장감이 아니다라는 말이 영국 현지, 특히 영국 현지의 선수 출신, 감독 출신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에 인터뷰나 메시지나 경기 도중 들어가서 보여줬던 행동에서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어요. 특히 본인이 들어가서 경기를 바꿔냈던, 흐름을 바꿨던 에이스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골을 허용했을 때 선수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호통치고 집중력을 끌어내려고 하고 위치를 정해주고 그야말로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줬거든요. 주장이 해야 할 그 역할들을 굉장히 강한 표정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구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단에 소속된 해설위원과 진행자들에게 솔직한 지금 토트넘에서 팀 내부 상황과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소감에 대해서 전반전에 상대팀 본머스에 좋은 찬스가 많았다. 비카리오가 엄청난 선방을 해주면서 잘 지켜준 것이다. 우리가 질만한 경기 내용이었다고 그리고 경기력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홈에서 2대2 무승부라는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결과를 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승부를 끌어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날 후반에 들어갔던 것, 최근에 출전 시간이 조절되고 있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본인은 조금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경기를 뛰고 싶어요. 그게 제가 기대하는 일이고요. 신체적으로 특히 제 몸 상태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젊을 때, 더 어릴 때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 내 몸 좋다. 나 나이 들어서 에이징 커브 와서 관리해줄 그럴 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팀을 생각했을 때 내가 선배이고 또 주장으로서 모든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참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스쿼드를 보면 특히 로테이션이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굉장히 프레시한 상태로 나도 경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더 굶주린 상태로 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로테이션이 아니라 경기 당일의 플레이와 또 결과라고 했는데요. 로테이션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결과와 내용이 아직 안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날 교체 투입에 대해서는 경기에 나설 때면 언제나 팀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며 선발이든 교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들어가면 기회를 만들거나 득점을 하려고 하고 경기에 임팩트를 만들고 싶은데 밖에서 봤던 우리 팀의 전반전 어려웠다, 디피컬트했다. 그 이유는 공간이 많았는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웨인 루니도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지적을 했고 저희도 입중계를 보면서 전방 압박하는 본머스가 뒷공간을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왜 저거 공략 안 하지?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계속 뒷공간을 팔려고 올라가고 오히려 간격을 벌리는, 팀의 간격이 벌어지더라도 롱볼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도 공이 잘 안 왔잖아요. 결국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끌고 올라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우리 팀이 제대로 못했다. 전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경기에 나설 때면 언제나 베스트 솔루션, 최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파이널 서드에 갔을 때도 슛을 해야 할지 패스를 해야 될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고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득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면서 공간 활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날 경기 전반전 부진과 후반전 개선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모두가 본인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감독, 코치, 선수 모두에게 경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라고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며 팀의 준비가 있고 감독의 전술과 지침이 있겠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감독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준비를 해도 경기를 뛰면서는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허술하게 경기를 시작하고 또 허술하게 마무리하면서 마친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먼저 실점하고 쫓아가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서 더 강한 정신력을 갖추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같은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야 한다면서 지금 토트넘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일갈한 겁니다. 이제 벌써 3월이기 때문에 기록 개선하고 경기력뿐 아니라 결과 내야 되고 팀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선수들이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선수들이 지금 왜 정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책임이 있는 것을 암시한 인터뷰 내용인 것입니다. 이날 질 뻔했던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환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알크마르전 그 경기 용납할 수 없었다는 말을 또 한 번 하면서 경기력은 물론이고 경기를 대하는 태도조차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선배로서 조장으로서 선수단에 조금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본머스전도 만족할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잡았다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홈에서 어떻게 이렇게 쫓아가는 경기를 해야 하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목요일에 알크마르와 홈 경기 매우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뒤집기 위해서는 팬들, 선수들, 팀의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팀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의 퀄리티가 아니라고 했어요. 퀄리티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정신과 좋은 케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기력이라는 것은 늘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퀄리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팀들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그만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모든 걸 쏟아내고 집중하고 진지하게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그 똘똘 뭉치는 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웨인 루니가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아무리 감독이 추구하는 플레이 컨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에서 선수들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 경기를 직접 뛰는 골키퍼나 경기장 위에 있는 주장이 감독이 이런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들이 각각 상황에 따라 통제력을 갖고 자신이 감독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죠. 토트넘 허스퍼는 유로파리그 우승이 아니면 올 시즌은 실패인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진로도 크게 좌우될 겁니다.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경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실시간 소통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다양한 현지 반응,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3월에 이어질 월드컵 예선전 경기 소식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